집안에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눈에 익어서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들, 오래되어서 존재조차 잊혀진 물건들, 아무 생각 없이 놓아둔 자리들. 그 안에 여러분의 재물운이 숨어 있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동아시아 문명이 축적해온 환경과학이며 인간의 심리와 기운의 흐름을 정밀하게 관찰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냥 이런 물건이 좋다더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물건이 돈을 부르는지, 그 물건이 공간에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뇌와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뿌리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집을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풍수에서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은 에너지입니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움직이며 머물 공간이 준비된 곳에 고입니다. 풍수의 핵심 개념인 기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에너지이며 재물운이란 바로 이 기가 집 안에서 활성화되고 순환하며 응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 안에 어떤 물건을 두느냐는 단순한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의 에너지장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물건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그러나 그냥 물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물, 즉 흐르거나 소리를 내거나 반사하는 물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수는 오행에서 지혜와 유통, 그리고 재물의 기운을 담당합니다. 강이 굽이치는 안쪽 땅이 부자 마을이 되는 이유, 명당 앞에 반드시 명당수가 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어항을 하나 놔두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어항은 좋습니다. 하지만 어항이 더럽거나 물이 탁하거나 물고기가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물의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건강하게 헤엄치는 어항,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분수, 혹은 정수기라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된 물통. 이것들이 진짜 재물의 기운을 부릅니다. 현대 신경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입증됩니다. 인간의 뇌는 흐르는 물소리에 반응하여 알파파를 생성합니다. 알파파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돈을 버는 능력은 결국 맑은 정신에서 나옵니다. 집안에 살아있는 물이 있다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사고력을 매일 조금씩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냐에 따라 그 기운이 전혀 달라집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목은 성장과 확장, 생명력과 번영의 에너지입니다.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형태의 식물은 재물운과 성장의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이름부터 돈의 기운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 풍수적으로 보면 두꺼운 잎이 수분을 저장하고 빛에 강하며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이 생명력 자체가 공간의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파키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굵은 줄기가 땅의 안정성을 표현하고 손가락처럼 펼쳐진 잎이 돈을 끌어당기는 형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단순히 풍수적 상징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문명 전체에서 절개, 성장, 번창의 상징이었습니다. 빠르게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한번 뿌리를 내리면 넓게 퍼져나갑니다.
이 성질이 재물운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한번 뿌리를 내린 재물은 그 주변으로 더 많은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단,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식물을 집안에 두는 것입니다. 이미 시들어가는 식물, 뿌리가 썩은 식물, 누렇게 변한 잎을 달고 있는 화분. 이것들은 생명력의 소멸을 상징하며 재물의 기운을 빠르게 빼앗아갑니다. 살아있는 초록이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도 물도 관리가 번거롭다고요. 그런데 그 번거로움 자체가 사실은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재물은 돌봄을 받은 공간에 머뭅니다. 주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간에 기운이 쌓입니다. 풍수는 단지 공간의 과학이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의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벨까지 눌러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재물운과 삶의 기운을 바꿔줄 풍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돈방석 풍수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이어집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바로 거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기운을 증폭시키고 잘못 쓰면 기운을 흐트립니다. 거울이 재물운에 좋은 이유는 공간을 확장하는 시각적 효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고 에너지를 증폭시키며 공간의 기운을 2배로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현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막혀 있을 때 거울을 적절히 배치하면 그 기운을 집 안 깊숙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피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침대 발치 정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 그리고 2개의 거울이 서로를 마주보는 배치. 침대 정면의 거울은 수면 중 이동하는 기운을 반사시켜 불안과 소모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현관 정면의 거울은 들어오려는 복의 기운을 밖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거울은 측면에 두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안쪽으로 안내하는 방향으로 빛이 잘 드는 곳에 깨끗하게 닦인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금이 가거나 흐릿해진 거울은 즉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깨진 거울은 깨진 기운을 집 안가득 퍼뜨립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현관의 우산꽂이와 신발장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이자 코입니다. 집이 외부 세계와 처음 만나는 접점이며 모든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 현관이 어떻습니까? 신발이 뒤죽박죽 널려 있고 우산이 젖은 채로 방치되어 있고 택배 박스가 쌓여 있고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이 가득한 수납장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재물의 기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관이 막히면 돈이 막힙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인간은 처음 들어서는 공간의 상태에 따라 그 공간 전체에 대한 무의식적 판단을 내립니다. 어수선하고 탁한 현관을 매일 지나치는 사람은 자기 삶도 그렇게 느낍니다. 반대로 정돈되고 향기롭고 밝은 현관을 매일 지나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나의 삶은 잘 정돈되어 있다는 신호를 자기 자신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쌓이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쌓이면 결과가 됩니다. 현관의 작은 생화 한 송이 혹은 깨끗한 작은 화분 하나, 밝은 조명 하나, 이것만으로도 그 집에 드나드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신발은 반드시 가지런히 정리해 두세요. 뒤꿈치가 현관 안쪽을 향하도록 다음에 신을 신발처럼 준비된 상태로
이것은 나는 항상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의식적 선언입니다. 이제 집 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엌입니다. 부엌은 풍수에서 재물의 창고입니다.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공간이며 음식을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는 부엌의 핵심입니다. 풍수에서 불과 물은 상극이기 때문에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바로 붙어 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충돌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구조라면 두 사이에 나무 도마나 식물을 놓아서 목으로 중간 완충 역할을 해주세요. 목은 수와 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오행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채워진 쌀통입니다. 쌀은 동아시아 문명에서 수천 년 동안 재물의 본질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쌀통이 항상 절반 이상 채워져 있는 집은 풍수적으로 풍요의 기운이 끊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빈 냉장고는 결핍의 에너지를 집안에 방사합니다.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충분히 채워진 냉장고는 풍요의 기운을 날마다 유지시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재물운은 혼자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 고장난 물건이 있지는 않나요? 쓰지는 않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방치된 전자제품, 한쪽 다리가 흔들리는 의자, 금이 간 그릇, 배터리가 다 된 시계. 이런 것들이 집 안에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고장난 물건은 막힌 기운의 상징입니다. 흘러야 할 에너지가 멈춰 있는 상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들이 공간에 쌓이면 그 집 전체의 기운이 정체됩니다. 특히 멈춘 시계는 풍수적으로 매우 나쁜 기운을 냅니다. 시간이 멈췄다는 것은 흐름이 멈췄다는 것이고, 흐름이 멈추면 돈도 멈춥니다. 시계는 항상 정확하게 돌아가야 하며 집안에 어디에 있든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잘 작동하는 아름다운 시계는 집안의 기운이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야기할 것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책입니다. 책은 지식의 상징이지만 풍수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책은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성장과 지혜, 그리고 빛. 집안에 잘 정리된 책이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이 지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재물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부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입니다. 먼지가 쌓이고 오래된 것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책 더미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기운의 정체를 만듭니다. 자주 꺼내 읽히고 깨끗하게 정리된 책꽂이에 담긴 책들, 이것이 진짜 재물의 기운을 만드는 책입니다. 읽지 않는 책, 더 이상 필요 없는 책은 기꺼이 나누어 주세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기꺼이 내보내는 행위, 그것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 단순히 듣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집을 정리하실 때, 이사하실 때,
혹은 삶의 기운을 바꾸고 싶으실 때 다시 꺼내보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재물의 기운처럼 나누면 더 커집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풍수의 재물운이란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서 흐르고, 살아서 자라고, 살아서 빛나고, 살아서 작동하는 것들이 재물의 기운을 만듭니다. 죽고 막히고 정체되고 고장난 것들이 재물의 기운을 죽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집안의 조명은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어두운 집은 음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상태입니다. 음이 지나치면 기운이 가라앉고 활력이 사라지며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연광이 잘 드는 집이 최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조명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현관, 거실, 그리고 작업하는 공간은 충분히 밝아야 합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이 좋은 색의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입니다. 이 색은 토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안정과 풍요, 대지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찬 백색 조명보다 따뜻한 전구색 조명이 집안의 기운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안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도 완전히 어둠 속에 방치하지 마세요. 창고든 다용도실이든 빛이 한 줄기라도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빛이 닿지 않는 공간에 기운은 쌓이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이야기, 풍수 소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꺼비, 코끼리, 용, 황금잉어.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관리할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풍수 소품의 실제 원리는 바로 의도의 물질화입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적으로 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매일 아침 현관에 놓인 두꺼비를 보며 오늘도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사람은 다른 하루를 삽니다. 이것은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의도를 매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물건은 망상활성화계를 자극합니다. 망상활성화계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현실에서 더 잘 포착하게 해주는 뇌의 필터 시스템입니다. 재물에 집중하는 사람은 재물의 기회를 더 잘 포착합니다. 풍수 소품은 그 집중을 매일 환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단, 소품도 더럽거나 먼지가 쌓여 있거나 깨져 있다면 즉시 교체하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소품은 관리되지 않는 의도를 상징합니다. 두꺼비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풍수에서 세발 두꺼비, 즉 삼족섬은 재물운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입에 동전을 물고 현관 안쪽을 향해 앉아있는 두꺼비는 바깥에서 재물을 물어다 집 안으로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밖을 향해 앉은 두꺼비는 재물을 내보내는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두꺼비가 안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두꺼비의 몸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것이 정성이고 그 정성이 의도를 살아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향과 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것들입니다. 향은 공기를 정화하고 기운을 바꿉니다. 풍수에서 향은 탁한 음기를 정화하고 양기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단 합성향이나 인공 방향제는 오히려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천연향, 예를 들면 백단향, 침향, 쑥향, 혹은 은은한 꽃향기. 이런 것들이 공간의 기운을 실질적으로 정화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과학적 근거도 이것입니다. 특정 향기 분자는 코를 통해 뇌의 변연계에 직접 작용하며 감정과 호르몬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레몬 향은 집중력을 높이며 페퍼민트는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집안의 향기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매일 조금씩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집안의 은은한 자연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혹은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집은 기운이 살아있는 집입니다. 반대로 항상 소음이 가득하거나 완전한 정적 속에 가라앉은 집은 기운의 정체가 일어납니다. 소리도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공간을 채웁니다. 이제 이야기의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물, 식물, 거울, 조명, 향, 소리, 소품.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을 여러분은 느끼셨나요? 그것은 모두 살아있는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놔두고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 물을 갈고 식물에 물을 주고 거울을 닦고 조명을 켜고 향을 피우고 소품을 닦습니다. 이 행위들이 쌓이면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항상 정돈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립니다.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인지 재물이 먼저인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둘은 함께 성장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재물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리된 지갑과 통장입니다. 이것은 집안의 물건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매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재물의 그릇입니다.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지갑 안이 영수증으로 가득 차고 카드가 뒤죽박죽이며 낡고 너덜너덜하다면 그 지갑은 재물을 모을 그릇의 역할을 못합니다. 지폐는 반드시 방향을 맞추어 정리하고 고액권이 앞에 오도록 하며 지갑 자체는 깨끗하고 품이 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지갑 안에 작은 황금 호랑이 눈석이나 금색 카드를 하나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 지갑이 단순한 수납 도구가 아니라 재물의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라는 의식을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얼마이든 간에 통장은 항상 일정 금액 이상이 남아있도록 하세요. 영원이 되는 통장은 그릇이 비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씨앗처럼 남겨두는 습관, 이것이 재물이 끊이지 않는 흐름을 만드는 풍수적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집 관리 잘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풍수의 진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현자들이 관찰해온 것은 거창한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잘 정돈되고 살아있는 것들이 가득하며 빛과 향과 소리가 살아있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명료하게 사고하며 더 좋은 결정을 내리고 결국 더 많은 재물을 끌어당긴다는 것. 이것을 그들은 기라고 불렀고 현대과학은 심리학과 신경과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현관을 정리하는 것부터, 죽은 식물을 치우는 것부터, 멈춘 시계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부터, 작은 것 하나가 바뀌면 그 하나가 다음 하나를 바꾸고 그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공간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간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돈방석 풍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풍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운 넘치는 하루 되세요.